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84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김나래입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 화요일 방송 845화 방송에서 마포쉼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마포쉼터 소장님께서 돌아가신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방송에서. 사실 지금 그 방송을 찍고 곧바로 이어서 수요일 방송, 오늘 방송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대표님이나 저나 우리 나래 PD나 굉장히 아직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연속해서 찍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예, 이거 어쨌든 오늘 방송은 또 수요일 방송이니까 저희가 지금 조금 텐션 올려서 네. 저희 이제 민원연 안에 신문 모니터, 방송 모니터, 종편 모니터 이렇게 팀이 있는데요. 종편 모니터가 사실은 너무 좋은 내용이 인턴분들이 잘 뽑아주시고 있는데 제가 늘 하는 말이 그거를 엮을 수 있는 구슬이 너무 많이 나와. 근데 그 구슬을 다 엮어서 목걸이도 만들고 뭐 팔찌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 엮을 수 있는 활동가의 수가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지난 선거 때에는 아예 인턴 한 분을 활동가처럼 엮을 수 있는 역할로 이제 전환을 해서 인턴 한 분과 활동가 한 분이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이번에는 아예 활동가가 2명이 인턴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원연의 종편 모니터가 정말 앞으로 엄청나게 재미있고 잘 아주 의미 있는 것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당분간 이렇게 만들기로 했나 봐요. 이게 제목이 종편 뭐하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센스 있죠. 종편의 1일 모니터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사실 이거는 우리 기보스하고 거의 틀이 같네요. 네, 기보스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따와서 같은 틀에다 하고 있고요. 그렇죠. 참 역시 우리 활동가들이 참 이 장명 센스가 좋습니다. 맞아요. 요즘 또 놀면 뭐하니가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고스도 사실 기자님 고양이가 쓰셨어요? 라는 아주 재미있는 선거 때 했던 거고 이 종편 모하니에 원래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뭔데요? 마라 이런 말안 하지 마라. 그 김나비. 네. 줘라 법정 제재 줘라. 귀여운데요? 이런 아주 쟁쟁한 경쟁자를 뚫고 종편 모하니로 정해진 것이죠. 예. 유행 타는군요. 자, 그래서 종편의 1일 브리핑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문제 발언이 발견되면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요. 그 대신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뭐 한 가지 주제를 잡고 쓰는 보고서 이런 것들은 또 다른 팀에서 또 내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벌써 3번이나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다 그대로 묵혀두기가 아쉬워서 한번 소개해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예, 사실 저는 너무 황당했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방송이었어요. MBN 아침엔 매일경제 6월 3일자 방송이고요. 이 6월 3일 날 직원 성추행으로 시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 기억나시죠? 네. 6월 3일에 이분의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사건을 이 영장 기각을 MBN 아침엔 매일경제가 바로 그날 다루면서 패널로 나온 변한봉 변호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지 부조화 언급이 나왔는데 그건 아마 이제 봤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상당히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피의자가 본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 자신이 자백을 할 경우에는 가족 관계가 깨져버리거든요. 가족들 앞에서 내가 이제 성범죄를 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너무 싫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코치해 주는 게 그래 그런 행위를 한 거는 맞지만 술에 취해서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판사한테 얘기를 하셔라. 한마디로 나도 모르게입니까 그게? 예,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그 내가 여자를 슬쩍 만져봤던 거라 술김에 아니면은 행동상의 부주의로 만졌던 것 같긴 한데 추행의 고의는 나는 그 정도는 없었다. 다만 어쨌든 피해자가 그렇게 추행의 고의를 느꼈다 한다면 정말 사죄한다. 내 행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다라는 식으로 좀 애둘러서 표현해 주는 거가 있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방송에서. 시사대담 방송에서. 그래서 우리 재미있는 우리 종편팀이 귀를 씻고 다시 들어봐도 술에 취해나지 않는다는 위증을 코치했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가 않는다. 아니 이게 지금 오거돈 영장 기각에 대한 대담을 하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자기 경험담처럼 얘기를 하더니 성범죄 가해자한테 이렇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게 이거 맞는 얘기냐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냐 너무 황당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영업을 했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네. 가해자분들 나한테 오세요. 이렇게 영업한 거지. 아니 팀장이 말해주시고 나서 이거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아니 여러모로 너무 황당. 이게 뭐 잘못된 방송, 뭐 왜곡 보도 이런 게 아니야 이거. 네, 이거 뭐 하자는 건지. 이게 뭐지? 이게 종편의 현주소입니다 이게. 네, 할 말을 잃게 하는. 네. 이런 거를 조언해주는 이 사람이 여기 방송에서 변환봉 변호사 기억을 해둬야겠어요. 아 이분은 원래도 이상한 말씀 많이 원래 하셨는데. 이상한 말 되게 정치적인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정치적으로 오늘은- 한쪽에 치우친 얘기를 많이 오늘은 하셨어요. 정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네, 그런 아무튼 문제가 일단은 아니야. 인권 감수성이 전혀 없는 전적으로 가해자 중심주의에 놓인 피해 그 어떤 변호를 해줄 수 있는 나 그런 사람이에요라고 지금 홍보한 것이라고 네. 보이는 거죠. 아니 그리고 아무리 이제 범죄자라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붙고 하는 거잖아요. 다 네. 맞는데 아무리 그래도 거짓말을 해라. 술 취해서 기억 안 난다고 말해라. 기억이 나든 안 나든. 이걸 이렇게 말이라고 코치해주는 방송에서 것도 이게 맞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걸 방송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건 맞느냐. 아니 그럼 네. 이거 그래도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 생방송으로 나와도 MC가 이제 추후에 말을 수습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자막으로라도 여기 뭐 MBN 의견과 다르대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었을까요? 예. 참. 딱히 그런 거 없이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마치 이렇게 일종의 하나의 사례, 오거돈 전 시장의 영장 기각 사례와 비슷한 사례를 얘기해준다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 좀 그러면서 넘어간 겁니다. 예. 에휴.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채널A 뉴스탑10인데요. 그 5월 25일 미국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아시다시피 비무장 상태의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 관련된 보도에 지금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제보들을 좀 특히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보도에 문제가 네,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런데 채널A 뉴스탑10에서 이에 대해서 대담을 나눴대요. 그런데 여기서 하종대 보도본부 뉴스 연구팀장이 트럼프 낙선 운동이 가세했는데 하종대 국장 뭐 짧게 정리를 좀 부탁드릴까요? 사실 이제 미국이 우리하고 달리 시위에 군인을 동원하고 그다음에 헬기에 뭐 험비 이렇게 동원했다고 하니까 이거 무력을 주로 진압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동원된 그 헬기 같은 경우는 블랙호크는 원래 무장 헬기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동원한 걸 보면은 그 옆에 있는 도어건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즉 시위대한테 뭐 기관총으로 쏘겠다 이런 생각이 아예 처음부터 없다는 거죠. 예. 시위대를 직접 총으로 겨냥하지 않았고 시위대 해산 목적으로 헬기를 띄웠으니 문제될 게 없다라는 식의 이 이게 무슨 뉘앙스가 말이에요? 이 말로 들린 거예요. 아, 현재 미국에서는 시위대 진압을 위해서 지상에는 군용 장갑차 험비가 배치되고요. 하늘에는 무장 헬기 블랙호크가 떴습니다. 이 상황 자체는 그야말로 전쟁 영화에서 나온 네, 법한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잖아요. 심지어 블랙호크는 영화 블랙호크다운에서 등장했듯이 전시에 사용되는 다목적 무장 헬기입니다. 전쟁에서 적을 살상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군 전력이 지금 자국 시민의 시위에 동원되었다? 이게 떴다 말하는 것만으로도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해야 정상적인 사실은 평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격 여부를 논하고 있는 거죠. 네. 인종차별 반대라는 이번 시위의 본질을 외면한 이제 총만 안 쏘면 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진짜 너무 무식한 사람들이야 진짜. 이것도 너무 황당한 거. 이게 사실관계 왜곡, 오보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종편은 늘 우리의 상식을 건드린다. 이래도 되는 거야? 방송에서 이래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매일같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아. 정의기억연대도 하나 있네요.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6월 3일에 출연한 김근식, 이분 돌아오셔가지고 네, 돌아오셨죠? 예.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낙선 후 돌아오셨습니다. 예, 시민단체의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정의기억연대를 비판했는데요. 김근식 씨는 힐링센터 매각에서 난 손실을 두고 일단 공적으로 투자된, 공적으로 기부된 기금의 돈이 3억 이상의 손해를 끼쳤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3억 이상의 손해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수억 원의 손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로서는 사실은 도덕적 책임감을 져야 되는 겁니다. 저기서 내가 개인적으로 먹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게 사실은 시민단체가 남의 돈이라고 펑펑 쓰고 남의 돈이니까 회계관리 무정하게 해두고 남의 돈이니까 그냥 칭찬막 쳐서 된다고 하는 도덕적 해이거든요, 이게. 저는 그 아주 전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계약서에
같은 1,000만 원, 1,000만 원으로 해서 5%도 안 되는 걸 중도가 같이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날짜가 같은 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봐요. 저렇게 날짜 같은 날 계약금하고 중도금 하는 경우는 제가 눈을 씻고 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날짜가 같은 날 왜 저렇게 중도금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서 계약서 썼을까? 저것도 제가 볼 때는 돈 손해보는 거 상관없고 더 좋은 매수자가 나타난 것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얼른 팔아서 해치워버리자. 이런 식의 아마 저는 남의 돈이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하는 도덕적 해이가 저는 만연하고 있었지 않았느냐. 저는 문제제기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저는 뭐 아주 한 2만 보 정도 양보를 해서 어쨌든 간에 이 안성쉼터는 정의기억연대 스스로 실패한 사업이라고 사과를 했고 사회복지공동기금의 사업평가에서도 점수가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비판하려면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왜 이게 문제냐면요. 이게 6월 3일 방송이거든요. TV조선이. 그런데 이 의혹이 처음 보도된 게 5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0일이 지났어요. 거의 20일이 지났으면요. 정의기억연대가 5월 16일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만 여러 차례 제가 지금 읽어본 것만 4개 해명자라고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이미 반론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일정 부분 소명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20일이나 지나서 방송에서 이 안성쉼터 의혹을 또 말할 거면 좀 진전된 논의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짜고짜 아무런 구체 설명도 없이 그동안 어떤 반론이 나왔는지 어느 부분이 소명됐는지 이런 거는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남의 돈이니까 흥청망청 쓴다고 좀 욕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제가 뭐 어느 부분이 소명되고 이런 거는 굳이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이미 타 매체에서는 좀 보도가 된 편이니까. 근데 요거 하나는 얘기하겠습니다. 그 정의기억연대가 이 안성쉼터를 팔 때, 그러니까 다시 팔 때 계약금과 중도금을 같은 날 지불한 것이 확인이 됐어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김근식 패널이 그런 사례는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이것도 남의 돈이니까 흥청망청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다라고 비난했거든요. 이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정의기억연대가 해명을 했습니다. 5월 16일 해명에서 이런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이게 다시 팔으라고 사회복지공동기금회가 이게 사업이 실패했으니 매각하자. 빨리 매각을 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회수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매각에 나섰죠. 근데 너무 오랫동안 안 팔린 게 시골에 있고 옆에 화장터가 들어선다고 그랬나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랫동안 안 팔렸어요.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너무 오랫동안 안 팔리니까 이제 그 사겠다는 매수자가 이제 나타났을 때 이게 계속 안 팔리면은 이분이 만약에 지금 살려는 사람이 또 안 산다 그러면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의기억연대 입장에서는 이 매수자가 나타났을 때 이 매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도금과 계약금을 같이 치렀다. 왜냐면은 그런 사례가 많은 건 흔한 건 아니지만은 중도금을 치르면요 법적으로 그 계약을 물릴 수가 없대요. 법적으로 그렇다 그래요. 민법 565조에 그렇게 돼 있다 그럽니다. 중도금을 치른 후에는 계약 파기가 안 된대요. 그래서 보통은 계약금 치르고 한참 있다 중도금을 치르잖아요. 근데 정의기억연대가 이거 빨리 해야 되니까 매수자와 협의해서 중도금까지 같이 치릅시다. 중도금을 그래서 되게 적게 치렀어요. 엄청 적게. 원래 중도금을 많이 치르는데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이 계약을 무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도 이미 얘기가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분석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이렇게 단적으로 아니 근데 그렇게 자세히 얘기해 줄 필요가 없는 게요. 지금 살 때 중도금을 내가 빨리 낸 거면 이 사람 말처럼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죠. 자기 돈이 아니니까 하루라도 내 돈이면 하루라도 내가 덜 주고 싶고 늦게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중도금을 막 미룰 수 있지만 지금 파는 과정에서 내가 이 집을 파는 과정에서 중도금을 빨리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흥청망청이야? 남의 돈이니까. 이게 머리가 이게 지금 팔 때의 중도금이냐 아니면 내가 처음에 살 때의 중도금이냐 그거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한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돈을 빨리 받은 거예요. 내가. 어찌됐든 중도금이 많지는 않다고는 하지만은 계약금보다는 중도금을 더 받은 거거든요. 처음에 받을 때 애초에. 그러니까 그 계약이 성사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그 핑계도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저는 무조건 중도금을 많이 받은 어찌됐든 빨리 받은 거는 잘한 거지 남의 돈이니까 흥청망청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따지고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금 이 아저씨가 아니 이 교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종편 1일 브리핑 하나 소개해드렸고요. 네. 오늘 또 할 얘기가 있죠? 네. 이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인터뷰 요청, 그러니까 방송 출연 요청이 와가지고요. 아, 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거기 MBC에 나갔었어요. 오늘 제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아침 유튜브 그랬어요? 보는데. 채널A 채널A와 TV조선 관련해서 우리가 그걸 올렸었잖아요. 뭐죠? 네. 청와대 국민청원. 네네. 그 청원에 대한 답변이, 그러니까 청원이 27만 3,513명이 청원에 동의를 해주시는 정말 바람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재승인 취소해달라는 네. 청원이었는데 네. 27만 명이나 주셨구나. 네, 그래서 답변을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해서 올렸어요. 네. 그 공식 답변을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청와대가 이제 5일 채널A TV조선 재승인 취소 청원에 답을 한 건데요. 이 답에서 핵심 포인트는 저는 채널A 취재윤리 위반이 중대 문제 확인되면 재승인을 취소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자, 이거는 사실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 했던 얘기 또 하신 하는 거예요. 얘기를 그냥 다시 한번 못을 예. 박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청원에 나온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은 TV조선 채널A의 엄격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했으며 채널A의 경우에 검언유착 논란과 관련한 취재윤리 위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 중대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의문이 되죠. 중대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러니까요. 어디까지냐. 맨날 말만 이렇게 하고 안 그러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사람들이 가지 다들 않아서. 방통위원장은 왜 맨날 그 자리만 가면 다 그렇게 조건부 위원장이 되느냐. 그러니까요. 항상 조건부로만 무엇을 하는 사람이 그리고 된다. 이게 이제 또 채널A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아주 부실한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온 이후의 상황이라 네. 사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게 해석에 따라서는 진상조사 보고서 보면은 채널A가 그 전에 와서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을 말을 했었거든요. 네. 이게 보면은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에서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대목도 있어요. 우리한테 되게 부실하게 얘기했네 이런 측면도 아유, 있기 기분 때문에 나쁜 수준이 아니고 네. 방통위 스스로도 이거는 우롱당한 것이다. 너무 부실하다. 네, 그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번 답변이 반영이 됐으면 했는데 다 그냥 지나가셨어요. 네. 예. 저는 근데 이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미 한번 나와서 사장과 전무예요. 그 사람이 이제 한번 증언을 한 건데 방통위에 불려 나와서 네네. 거기 그 발언이 분명히 녹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녹취와 실제로 수사 결과 그리고 사실 이미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제조사위원회 그 결과, 이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이 모든 것을 비교했을 때 이들이 위증을 했다고 밝혀지면 사실은 이것은 그 중대한 문제가 확인된 것이라고 봐야 그렇죠. 돼요. 그래서 과연 방통위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의견 진술할 때랑 나중에 나온 진상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다른 부분이 있어. 우리한테 너무 이상하게 얘기했어. 다르게 얘기했어. 사실 이런 것도 한상혁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그 중대한 문제에 포함이 되는지 포함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잘 되겠죠. 저는 채널A 문제는 저는 검찰이 정말 어떻게 이거를 계속 제가 이제 방송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검찰에게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셀프 수사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정말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채널A 진상조사 그 보고서 보시면 진짜 검찰이라면 누구나 이걸 딱 보면 거의 이름만 안 써있지 다 써있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사실은 거기에 검찰 관계자 A가 했다는 그 검사장 그분이 이름만 안 썼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알고 있었다. 네네. 우리 다 안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사실상 다 써있어요. 정말 채널A가 굉장히 웃기게 나는 말은 안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다 손가락질을 했다시피 한 그런 보고서예요. 그게. 아니 심지어 보고서에 보면은 채널A 기자들끼리 내가 그 검사장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날 이용하라 그러더라. 이걸 어떻게 보면 수사의 검찰의 검사장이 그 고위급 검사가 기자한테 날 이용하라고 말한 게 사실이라면 그 기자의 말이 사실이 이거 다 진상조사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녹취록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 진짜 이거는 공수처 가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공수처 가서 당할래? 지금 당할래? 지금 스스로 셀프 수사라는 욕 안 먹고 정상적으로 수사할래?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별 기대 안 합니다. 그러나. 자, 그러면은 다음 지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재용 영장심사. 요거 우리가 방송 이거 내놓을 때는 이미 그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하지 말까요? 하지 말까? 그냥 다 결론 난 다음에 하시죠. 간 다음에 해도 되고요. 저는 이거 좀 얘기해볼 만하고 생각했던 게 왜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용을 왜 이렇게 언론이 걱정해주고 편들어주는지 진짜 웃겨가지고. 요거는 영장 그 심사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너무 하시죠. 수요일이라서. 수요일 날 찍을 때 이 얘기를 하시죠. 좋아요, 좋습니다. 또 왜냐면은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언론 보도는 또 난리 칠 거기 때문에. 얼마나 또 편들어주는지. 그러니까. 오늘 아주 웃기더라고요. 아침 신문 속가보기 읽어봤는데.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요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댓글 좀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월요일 날 화요일 수요일 방송분을 모두 한꺼번에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읽어드리는 댓글도 사실 지난 금요일 844회 댓글 드립니다. 저희가 이날 조선일보의 민원연 취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신 댓글 달았어요. 자, 릴리킴님. 조선부터 털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좀 털어주세요. 네, 김민선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언론 개혁이 어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연 언제나 항상 끝까지 응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백혜경님. 두 분이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두 분 진행하시는 모습이 재미나고 귀여우세요. 처음부터 크게 되기는 힘들지 않나요? 제가 좋아하는 대들기 팀도 처음에는 100명 좀 넘는 구독자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힘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어제 댓글에도 이런 댓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니 이게 댓글들이 진짜 많이 달렸는데 이게 다들 화가 나신 거예요. 다들 욕이 한마디씩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읽기가 힘들어. 네. 너무 삐처리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되게 재밌는 댓글이 많네요. 저는 박한수님,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남의 입으로 제가 해볼게요. 조선일보 정말 개웃기네요. 권리만 누릴 줄 알지 의무나 도덕심이라고는 거짓 발사기 때만큼도 없는 자들이 감히 민원연을 건드려? 정말 빡치고 웃깁니다. 여기에 둘 다 개가 들어갑니다. 제가 개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요거 뺐습니다. 우리 조선일보 얘기를 할 때 자꾸 강아지를 이렇게 넣는 것이 딱히 강아지 인권에 좋지 않습니다. 강아지가 불쌍해. 오선수님. 민원연 고생 많으세요. 시원한 조치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추가할님. 조선일보 기자, 시민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 라고 해주셨습니다. 민무님. 민원연을 꼭 지켜내야 한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것만 해도 지켜주고 계시죠. 언주항님. 열심히 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힘내어 보아요. 라고 있고요. JXAS님. 조선 방가 집안 비리나 털어라 해요. 진짜 조중동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있습니다. 투어이브 박미정님. 대표님 쓰러지실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아침 정의연 회북에 마포쉼터 소장님 부고를 듣고 너무 암담했습니다. 비윤리적인 행태로 취재를 하는 조선일보에 이렇게 훌륭한 답변을 주시는 민원연이 멋집니다. 아무튼 6일날 달아주신 댓글 같죠. 지금 소장님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또 김윤설님도 민원연이 조선일보에 저런 거 질문해보세요. 답을 어떻게 하는지. 가령 조선일보에 전에 통일에 쓰라고 3천억을 누가 기부한 걸로 압니다. 그 단체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낱낱이 답해달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아마 그 통일기금 먼저 정확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지 지금도 한 번도 밝혀진 지가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자, 그리고 다 비슷한 질문 해주셨어요. 조선일보 기자들 연봉도 물어봐라. 삼성한테 아부 떨며 문자 보낸 기자 이런 것들 질문 좀 하세요. 라고 하셨고요. 야생아 편지님도 방통위의 재승인 지난 결정이 더 화가 납니다. 채널A와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한 자가 누구일까? 라고 하면서 좀 걱정하는 말을 써주셨습니다. YOTV님. 저도 전역하면서 듣습니다. 매일요. 대표님 셀프 대표 됐다고 생각하는 회원이 있을까요? 대표님 힘들어도 쉬지도 못하시는데 뭐 하려고 꼬치꼬치 캐묻는 걸까요? 두고 보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힘들어도 쉬지도 못하는데 더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보통은 이런 기사의 목적이죠. 팟빵에서 흑토마님 2,000원, 유호세프님 1,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팟빵에서 비겁함과의 전쟁님께서 아주 비장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추악한 조선일보의 적반하장 기획보도, 시민단체를 조지려는 뚜렷한 의도가 엿보이고 특히 민원연에 대한 보복성 취재는 방씨 일가들의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 확신한다. 이번 방씨 족속들의 추잡한 행동에는 조선일보를 무기삼아 휘두르는 망나니 가춤으로 나타난다. 민원연은 더 강하게, 꿋꿋하게 조선 방씨 일가들의 폐악질을 파헤치고 고발하라. 민원연 활동가들에게 무한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 특히 김원경 대표는 건강부터 챙기시라. 참 우리 김원경 대표는 진짜 화면으로 봐도 안 건강해 보이나 봐요. 건강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네. 아무튼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참 저희 이렇게 또 마치 전장의 우리 지휘관처럼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러네요. 약간 빰빰 빠라밤 이런 음악 따라하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야죠. 네, 그러면은 아무튼 건강을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제발. 다들.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민원연의 미디어 털기 84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846화 맞나요? 846, 네, 맞는데요. 내가 지금 열심히 지금. 죄송합니다. 다시 해주세요. 네.